알면 취업이 보인다. 코드명 CHINA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 코드. 네, 차이나 코드 진행을 1년 넘게 해오면서 중국이 친숙해진 건 맞는데요. 중국어는 아직도 조금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와서 인정하지만 정말 초짜의 중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중국 사람들한테 어떻게 들릴지 그리고 실제로 좀 이해를 할지 이 네.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올해 안으로는 꼭 중국을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그때 중국에 여행을 갔을 때 생존을 위해서 꼭 알아둬야 할 중국어가 한마디 있다면요? 네, 자 중국어가 궁금할 때는 이분을 불러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소화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중국어계 설민석 페이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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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어계의 설민석 BJ 페이 배정현입니다. 죄송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설민석 엄청난 압박감을 쌤이라고 이겨내고. 그렇죠. 설민석 쌤을 말씀하시니까 왠지 오늘은 비법 중국어를 팍팍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만약 중국어는 잘 못하지만 중국에 당장 방문한 일이 생겼다. 이럴 때 생존을 위한 서바이벌 중국어 한마디만 알려드린다면 저 손을 딱 들고 我要这个 오야오짜가. 我要 저는 원해요. 这个 이거 저거? 주세요. 이거. 네, 저거는 저거 아니고 이거. 뭐야, 저거. 근데 네이티브들은 저거라는 발음을 째거라고 많이 하거든요. 째거? 네, 째거. 그게 발음하기가 쉬우니까 정말 네이티브처럼 해볼까요? 我要这个 오야오짜가. 좋습니다. 이거 하나면 음식도 시키실 수 있고 뭐 커피 주문 다 하실 수 만능이네요. 있습니다. 이러고 그렇죠. 돌아다녀야겠네 그냥. 네, 왜요, 저가? 아 좋아요. 네, 꼭 기억해둬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를 배우고 나니까 하나를 더 배우고 싶어지는 게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블링블링 한경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언제나 필요한 한층입니다. 제가 또 알려드릴 거는요. 뭔가를 원하거나 혹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꼭 길을 잃어버릴 수 오.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해야겠죠. 怎么走? 怎么走? 네, 죠 되게 원어민 같았어요, 방금. 뭐야, 저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명칭은 다 명사니까 뭐 상해, 공항 뭐 이런 거는 말하면 되고 명사 얘기하고 怎么走라고 하면 어디든지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머저 이거랑 오야오쩌거 이것만 알면은 이제 아무리 초보라도 어디든지 맞아요. 다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요거는 반드시 기억하는 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자, 오프닝만 봐도 꿀 중국어가 뚝뚝 떨어지는 차이나 코드. 네. 이제 더 본격적으로 알찬 차이나 코드 시작해볼까요? 네,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 코드 지금 출발합니다. 거대한 대륙의 스케일을 열 손가락으로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보미 씨, 네. 오늘이 또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오늘이 8월 17일인데 이거를 물어보려고 하신 말씀은 아니고요. 아니실 것 네. 같고요. 딱히 무슨 날은 아닌 것 같은데 남규 씨 생일도 아니잖아요. 아니고요. 네. 오늘이 바로 음력으로 7월 7석이라고 합니다. 견우와 직녀가 까마귀, 까치다리로 이제 만나는 날인데 정말 아름다운 날이기도 하고 견우와 직녀한테는 또 의미가 있는 날이기도 하죠. 중국인들이 어떤 날들을 기념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궁금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은 중국의 기념일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기념일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로 치면 광복절, 제헌절, 개천절 뭐 요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 중국은 한국보다 더 많은 국경일이 있어서 오늘 만약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한다면 또 끊임없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녹화 길어질 것 같습니다. 자, 한경 씨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적으로 의미 있는 기념일들이 있는가 하면은 뭐 스승의 날, 어린이날처럼 이런 종류의 기념일도 있기 때문에 중국에도 이런 게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물론입니다. 중국에도 스승의 날 있고요. 어린이날 다 있습니다. 그리고 스승의 날 선생님한테 감동 이벤트 해주는 거, 어린이날 행복하게 해주는 거 다 비슷비슷한데요. 굉장히 아주 큰 게 다릅니다. 날짜가 다릅니다. 아. 네, 중국의 스승의 날은 9월 10일이고요. 어린이날은 6월 1일입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은 이 한국과 중국의 기념일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한국에서 3월 3일은 삼겹살 데이, 그리고 4월 14일은 짜장면 먹는 블랙데이, 뭐 이렇게 장난 반 재미 반으로 생기는 날들도 있잖아요. 네. 중국에도 이런 기념일들이 있나요? 뭐 칭렌제라고 해서 발렌타인데이 같은 날도 있고요. 또 사랑을 고백하는 우알링이라고 해서 또 고백을 할 수 고백데이? 있는 고백데이가 있습니다. 네. 그 옛날에 기억나요? I love you 아니에요? 맞아요. 와이니 우알링 이따 소개해 드릴 거예요. 아, 네. 9월 1일이면 아마 5월 20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맞아요. 되게 쉬운 건데 있어 보이는 친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완성해볼 중국의 기념일 차트는 이 모든 기념일들을 총망라해서 중국인들한테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날들로 순위를 매겨볼까 합니다. 네. 중국의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다양한 기념일들을 통해서 중국을 좀 더 알아가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차트 알아볼까요? 네, 대륙의 기념일 탑 10, 10위에서 7위까지의 순위입니다. 10위는 내 사랑을 받아줘 520 고백데이, 우알링 고백데이입니다. 5월 20일은 중국의 고백데이인데요. 왜 하필이면 5월 20일이냐고요? 네, 아까 언급이 됐었죠. 우알링, 520을 뜻하는 우알링의 중국어 발음이 사랑해라고 말할 때 중국어 어떻게 하죠? 아이니. 맞아요. 워아이니, 워아이니, 우알링, 우알링 비슷해 생겨난 말인데요. 많은 썸남, 썸녀들이 이날을 손꼽아 기다렸다가 이성에게 고백을 하거나 혼인신고일로 정하는 부부들도 많아져서 매년 이맘때가 되면 평소보다 10배나 많은 혼인신고증이 발급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5월 20일 못지않게 중요한 날이 있는데요. 바로 그 다음 날인 5월 21일입니다. 전날 받은 고백에 대한 대답을 하는 날이기 때문인데요. 아니 이거 고백할 사람도 없고 대답할 사람도 없는 사람들은 이틀씩이나 되게 쓸쓸하게 보내야 한다는 거잖아요. 하루에 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520 지폐는 뭐예요, 아까? 아까 그 50원짜리랑 20원짜리랑 합친 합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돈 가지고 장난하면 안 되는데. 9위는 중국의 연인절 7월 7석 치시지에입니다. 음력 7월 7일은 애달토록 헤어져 있던 견우와 직녀가 1년에 한 번 만나는 날이죠. 한국에선 특별한 날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칠석 설화가 고대 중국의 설화인 만큼 중국에선 꽤 중요한 명절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발렌타인데이라고 불릴 만큼 연인들이 꼭 챙기는 기념일인데요. 중국의 칠석은 서양의 발렌타인데이보다 300년이나 앞선 역사를 가진 세계 최초의 사랑 기념일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솔로인 분들 이날 하루 더 참아주세요. 많은 날을 참아야겠네요. 8위는 소비자 권익일, 消费者权益日입니다. 매년 3월 15일 저녁 8시만 되면 중국의 거리가 아주 한산해집니다. 바로 소비자 권익일에 방영하는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위함인데요. 1991년부터 소비자 권익일에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목표로 중국 내 기업들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와 불만 사례를 접수받아 문제 있는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고발해 오고 있습니다. 파급력이 상상 이상인데다 중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들까지도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요. 때문에 3월 15일 다가올수록 전 세계 기업들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적발된 기업들 중에 아직도 멘탈 회복 못한 곳들 많다고 하니까 기업들의 저승사자라는 별명이 아주 안성맞춤인 것 같습니다. 7위는 스승의 날, 교사절, 教师节입니다. 중국은 한국과는 달리 매년 9월에 새학기가 시작되는데요. 학기 초 학생들은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을 키우고 선생님은 학생을 더 책임감 있게 돌보라는 의미에서 9월 10일로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은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 선물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중국도 한국과 별 다를 것이 없이 작은 선물과 꽃, 직접 적은 손편지 등을 전달합니다. 10위의 고백데이, 9위는 연인절인 7월 7석. 중국에서는 좀 중요한 날인가 봐요. 그렇죠. 특히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또 챙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기념일인데요. 특히 우얼링 같은 경우는 SNS 상에서 뭐 사랑한다. 그러니까 비단 연인뿐 아니라 그냥 축하해, 우얼링 축하한다라는 메시지가 많이 오가고요. 또 뭐 자랑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해서 별로 SNS 하고 싶지 않아요, 이날은. 아, 이렇게 중국인들이 중국어 발음에 의미를 많이 둔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요. 네. 5월 20일도 그렇게 탄생한 날이었네요. 네,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우알링 발음과 워아이니 바로 유사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중국은 이런 해외 문화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5월 20일 1시 14분이 되면 막 문자가 쇄도해요. 그게 뭐냐면 1시 14분이 13시 14분인데 이성 이시
그래서 평생 동안 아이니 사랑해라는 네, 아주 오. 꼴보기 싫은 이유로 아주 꼴보기 싫은 이유로 그때 아주 문자가 폭주합니다. 네, 네. 그래서 문자 보낼 때 그 네. 홍바오도 주잖아요. 그것도 다 520에 맞춰서 맞아요. 5원 20전 혹은 520원을 보내주기도 하거든요. 네. 중국의 고백데이가 어떻게 시작이 된 건지 역사적으로 뭐 의미가 있거나 좀 오래된 그런 기념일인가요? 1998년에 대만 가수 판 xiaoxuan의 숫자 연애, 恋爱, 数字恋爱라는 노래가 나오면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사랑한다는 은유적인 표현이 520에 이렇게 스며들면서 그때부터 많이들 사용하게 됐죠. 네. 자, 이 고백데이도 연인절도 중국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기념일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 두 날 동안 가장 바쁜 곳이 있다고 하는데 어딜까요?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일까요? 아니요, 바로 관공서입니다. 관공서? 네. 왜죠? 이 전국 각자의 신혼부부들이 특별한 날에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 모이기 때문인데요. 아하. 베이징 구청들은 이런 점을 감안해서 고백데이나 혹은 연인절이 되면 출근 시간을 앞당겨서 근무를 시작하거나 혹은 미리 1000장 정도의 혼인신고에 미리 도장을 찍어놓기도 한다고 해요. 네. 천장이요. 지금까지 사랑이 넘치는 중국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8위는 소비자의 날, 7위는 스승의 날, 교사절이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스승의 날 같은 경우에는 빨간 날이 아닌데 네. 중국의 교사절에는 좀 쉬는 날인가요? 쉬는 날은 아니고요. 한국이랑 비슷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또 차이나 코드답게 선생님을 위한 편지, 문구를 추천해 드릴까 합니다. 네네네.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되게 쉽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맞춰보세요. 天黑了，我得到了您的眼睛。天亮了，我离不开您的眼 스승의 睛。 은혜는 하늘과 같아서 天亮了，我离不开您的眼 스승의 睛。 은혜는 하늘과 같아서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뭐 하늘이 스승이나 이렇게 들리는데? 찍고 그러면 안 되죠. 하늘 아래 TN 들었구나. 하늘 아래 한 명, 뭐 하늘 아래 두 명. 티엔만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아, 이 말하면 말할수록 뭔가 저희 미천이 드러나요. 드러나고 네. 있어요. 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天黑了，我得到你的眼睛。 날이 어두워지자 나는 당신의 눈을 얻었습니다. 라는 말인데요. 좀 의역을 하자면 밤의 달님처럼 앞길을 밝혀주시고 天亮了，我离不开您的眼睛。 날이 밝으면 아침이면 당신의 보살핌 없인 살 수 없습니다. 그만큼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시적인 중국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말이네요. 그쵸. 중국을 두고 저희가 뭐라고 한 건지 부끄럽네요. 두 분은 그냥 씨에씨에로 네, 씨에씨에로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너무 옛날 얘기인 것 같긴 하지만 그 요새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학교 다닐 때 스승의 날 아침 되면 굉장히 바빴거든요. 맞아요. 풍선 이렇게 막 불어서 맞아요. 여기저기에 붙이고 네. 칠판에 선생님 가득 사랑해요 채우고. 막 네. 이렇게 글씨 써놓고 네.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이벤트를 음. 준비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리고 이날이 또 쉬는 날은 아니었는데 선생님들이 좀 빨리 이렇게 보내줬던 기억도 나는데 중국에서도 이런 뭐 학생들의 이벤트랄까요? 파티 이런 것도 좀 있는 네, 편인가요? 똑같아요. 다 설레이는 마음 다 마찬가지고요. 일단 칠판 한가득 이제 9월 10일부터 시작해서 라오시 시시에 아까 그 티엔 헤일러 그 문구들을 막 빼곡하게 적어놓고요. 그리고 작은 마음이 담긴 선물이나 아니면 뭐 롤링 페이퍼 이런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선생님을 울리는데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선생님을 감동시키자 이렇게 같이 친구들끼리 추억을 만듭니다. 네. 한국과 중국의 기념일들이 비슷한 듯 다르다는 것을 10에서 7일까지 순위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또 어떤 기념일들이 중국의 특색을 담고 있을까요? 순위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대륙의 기념일 탑10 6위에서 3위까지의 순위입니다. 6위는 어린이날 얼통제입니다. 6월 1일은 국제아동절인데요. 이 1942년 제2차 세계대전으로 사망한 어린이들을 애도하고 전 세계 어린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제부녀연합회에서 6월 1일을 아동절로 만든 것인데요. 중국도 이날을 어린이날로 지정해 지켜오고 있습니다.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학예회나 운동회, 장기자랑 대회를 열어서 기념하고 있는데요. 자고로 어린이날 하면 가장 기대되는 게 뭐죠? 선물이요. 네, 그렇죠. 중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어린이날에는 아이들이 그동안 갖고 싶었던 선물을 사주기도 하고 가족끼리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곤 하는데요. 아, 어린이날 선물 받았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네요. 네, 5위는 여성의 날, 妇女节입니다. 매년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날 중 네. 하나이죠. 중국에서는 부녀절이란 기념일로 뜻깊게 보냅니다. 중국 여성들은 이날 출근을 아예 하지 않거나 오전 근무만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맞아요. 부녀절이 특별한 이유 중 하나는 자식을 둔 어머니들과 아내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날이기 때문인데요. 단 하루, 부녀절에는 여자들이 여왕님, 공주님, 마마님 못지않은 대접을 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4위, 아버지의 날,父亲节입니다.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어버이날이 있는 게 아니라 모친절, 부친절이 따로 존재하는데요. 매년 6월 세 번째 주 일요일은 중국에서 아버지의 날로 지정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버이날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사랑과 길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는 날입니다.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기도 하지만 석봉란이라는 꽃을 많이 선물하는데요. 강함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어서 부친절에 꼭 맞는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어서 3위는 어머니 날, 모친제인데요. 어머니의 날, 모친제는 부친제보다 한 달 정도 빠른 5월 두 번째 주 일요일입니다. 어머니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날인데요. 중국 스타일의 어머니의 날은 어머니에게 꽃과 케이크를 선물하거나 직접 만든 음식을 싸들고 부모님을 찾아뵙기도 하는데요. 어린아이들은 이날 어머니를 대신해 밥을 짓고 멋진 음악을 연주하기도 하고 그림을 그려서 선물하는 등 어머니 명절을 축하합니다. 아버지의 날과 어머니의 날의 순위가 어디 있겠어요? 공동 3위로 인정합니다. 네,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똑같은 기념일이 대거 등장을 했습니다. 네. 6위부터 살펴보면요. 어린이날인데요. 이 세계 어린이날과 같은 날을 기념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매년 6월 1일이 되면 세계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정말 곳곳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중국은 꽤 오랜 기간 동안 한자녀 정책을 고수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집에 금이야 오기야 하는 내 아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부모님이 이날 이 아이한테 모든 걸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정말 행복하고 부모님은 정말 피곤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5위는 여성의 날이었는데요. 여기서 잠깐 세계 여성의 날이 지정된 이유를 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네, 네. 제가 하기에는 뭔가 준비를 해오신 것 같아서 바로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908년 미국에서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던 여성 노동자들이 화재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 사건을 계기로 섬유 공장 여성 노동자 5천여 명이 모여서 이 목숨을 잃은 동료들을 추모하고 여권 신장을 요구했는데요. 뉴욕에 있는 광장에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We want bread, but losers too. 오. 멋있네요. 한 멋있는 문장 말이네요. 안에 딱 들어있네요. 네. 그쵸.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We want bread, but losers too. 야, 역시 영어가. 발음이 살렸네요. 네,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면 먹고 살 권리와 함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시작된 시위가 전 세계 여권 신장 운동의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네. 네, 그리고 바로 이 운동에 중국이 곁을 함께 한 것인데요. 모두의 선입견과는 좀 다르게 중국은 여성 인권이 그래도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이 운동을 함께 동참하게 되었고 여성의 날이 중국도 똑같이 3월 8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으로 4위는 아버지의 날 부친제, 그리고 3위 어머니의 날 모친제였습니다. 네. 사실 정말 이 두 기념일의 순위를 어떻게 네, 매기겠어요. 맞습니다. 네. 뭐 순위를 매기는 게 의미가 크게 없을 것 같고요. 중국에는 근데 아버지의 날이 따로 있을 뿐만 아니라 하루가 더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사실 중국의 부친지에, 그러니까 부친절은 아버지의 날은 아까 말씀드린 6월 셋째 주 일요일이 맞고요. 또 이런 날이 있어요. 아빠가 중국어로 뭐죠? 빠바. 맞아요. 그럼 숫자 8은 중국어로 뭐죠? 빠. 네, 그 발음이 비슷하니까 또 해외만상을 이용해서 빠바의 날, 8월 8일을 또 아빠의 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중국 대륙에서 시작된 건 아니고 대만에서 건너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발음이 비슷해서 되게 귀엽지 않나요? 귀여워요, 네. 빠바데이. 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버이날로 해서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다 한꺼번에 챙겨드리는 맞아요. 그런 풍속이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친제, 모친제 이렇게 나눴단 말이죠. 이게 좀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남규 씨가 들으면 좀 앞으로 이제 아빠가 되실 거니까 서운할 수도 있는데 네. 5월에 이제 어머니의 날은 무친지의 때는 온 나라가 다 이렇게 약간 상호곡이 울려 퍼지고 엄마를 위한 행사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서 어머니의 날의 느낌이 되게 흠씬 나요. 근데 6월이 되면 6월 초부터 이제 중국은 까오카오라고 해서 수능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해 1,000만 명씩 수능을 보기 네. 때문에 약간 아버지의 날이 조금 묻히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어떤 권위, 아버지의 사회에서의 위치가 한국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설문조사를 했대요. 살면서 아빠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 그러니까 자녀가 아빠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 1위가 너무 슬픈데요. 마마 너. 이 말을 엄마는? 맞아요. 아빠, 엄마는 이 말을 압도적으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반영이 돼서 아버지의 날은 왠지 좀 더 쓸쓸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또 듭니다. 슬프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중국의 기념일 3일까지 알아봤는데요. 1위와 2위에는 어떤 기념일이 차지했을지, 중국인들은 어떤 기념일이 가장 중요할지 이어서 순위 알아보겠습니다. 대륙의 기념일 탑 10, 1위와 2위 순위입니다. 1위 후보입니다.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닐 수 있는 기념일이죠. 건군 기념일과 건국 기념일, 국경절, 그리고 춘절과 함께 3대 연휴로 손꼽히는 기념일 노동절입니다. 자, 이 중 1위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국경절. 그렇습니다. 바로 건군 기념일 및 건국 기념일인데요. 중국어로는 지엔준지에 그리고 구어칭지에라고 합니다. 건군 기념일인 지엔준지에는 8월 1일이고요. 중국 인민해방군의 창군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1927년 공산당이 쪼원라이를 주축으로 국민당과 싸우기 위해 무장 봉기를 일으킨 8월 1일을 기념하여 이날을 건군의 날로 제정했다고 합니다. 건국기념일인 구어칭지에는 10월 1일인데요. 중국 공산당은 1921년 창당된 이래 반제 방봉건의 구호 아래 안으로는 국민당, 밖으로는 일본과 맞서 기나긴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되었음을 선포하는데요. 바로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 후 매년 이날의 대대적인 경축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군사 행진을 펼치면서 높아진 중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도 하는 날입니다. 2위는 노동절, 라오동지에입니다. 중국은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고 있는데요. 노동절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설정한 기념일로 현재 세계 각 80여 개의 국가들이 노동절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5월 1일을 비롯하여 3일을 수도로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한국보다 노동절을 더 중요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중국에서의 노동절은 춘절, 국경절과 함께 손꼽히는 3대 황금 연휴. 산으로 들로 놀러 다니는 중국인들 덕분에 명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족 대이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명절급이네요. 네. 그렇죠. 네, 1위로 뽑힌 건국기념일은 중국인들에게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날이네요. 네, 사실 중국의 건국 기념일, 구어칭지에라고 주로 많이 하는데요. 이날이 중국의 한 해 통틀어서 가장 큰 행사로 기념이 있고 또 의미 있는 날인데요. 네. 그래서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일주일을 통으로 쉬어요. 일주일. 그렇죠. 네. 그래서 왜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뭐 여쿠어 국경일 맞아서 뭐 600만 넘어섰다 뭐 이런 기사들도 많이 봤었고 그래서 이때 여행을 참 많이 가는데 국내에서 뭐 산야, 샤먼, 베이징으로도 많이 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네. 부럽네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건국 기념일이라는 말은 저는 좀 낯설고요. 보통 중국인들이 이날을 국경절, 구어칭지에라고 하는데요. 구어칭지에라는 이 삼음절 단어를 보면 중국인들이 이 날을 얼마나 경사롭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어요. 네. 구어는 국가, 그리고 칭이 한칭할 때 칭이기도 한데요. 경사롭다 할 때 그 칭자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경사를 의미하는 기념일인 거라서 그걸 알 수 있고요. 고대 중국에서는 국경, 구어칭이라는 말이 황제의 즉위식을 구어칭이라고 했었대요. 그만큼
만큼 한 시대가 시작되고 한 시대가 설립된 날을 기념하는 아주 의미 있는 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뭐 설명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국가적으로 성대한 행사를 연다고 했는데 네. 저희가 뭐 TV에서 가끔 볼 수 있는 뭐랄까 그 열병식 맞아요. 정말 맞아요. 수많은 군사들이 모여서 한 몸처럼 움직이는 그런 네. 퍼레이드랄까요? 행사 그런 거를 좀 열고 있나요? 네, 매년 열고 있는데요. 저는 티안안men 앞에서 열병식을 처음 봤는데 사실 제가 군인들이 그렇게 많은 것도 태어나서 처음이었지만 네, 맞아요. 탱크들이 막 줄을 맞아요, 지어 맞아요. 가고 뭔가 신식 무기가 나오면 같이 줄 지어 간다고 해서 중국의 어떤 국방력은 이 정도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의식인 거죠. 과시하는 느낌 네. 많이 들어요. 네. 그 엄청난 광경을 실제로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후에도 또 엄청난 기념일이 있습니다. 이게 부러우면 지는 건데 노동절이 왜 3일이나 쉬는 거죠? 부럽네요. 근데 이게 이제 부러워할 일도 아닌 게 제가 유학을 하던 시절에는 노동절 휴가가 7일이었거든요. 근데 2007년부터 3일로 줄였다고 해요. 이제 그 시절이었으면 정말 배가 아팠을 뻔했어요. 네. 네, 중국에서 노동절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회사뿐만 아니라 관공서, 학교 공공기관도 함께 다 쉬면서 이 노동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못 쉬는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일단 물건을 파는 백화점, 그리고 여행사, 특수효과, 그쵸. 네, 여기가 대목이죠.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체의 뭐 성격이나 규모, 상황에 따라서 이 노동절이 적용되는 기준도 다 다르고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좀 많은 말들이 나오곤 하는데 이렇게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좀 노동절을 지켜주는 상황이라면은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를 것 같거든요. 네, 사실 노동절의 분위기가 3일 쉰다고 했는데 좋은 것만은 아닌 게 평일에 3일을 쉬면 주말에 3일을 다시 나가야 돼요. 맞아요. 학생이나 회사원들은 그래서 뭐 무조건 좋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노동절의 분위기를 가장 잘 나타낸 SNS 글귀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5.1 黄金周守日 이렇게 아, 사람. 5.1 黄金周守日 이렇게 아, 그 렌만 알아들었죠? 그것만 알아두면 되는 문장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노동절 같이 황금 연휴 첫날 다 사람밖에 없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람밖에 없는 길거리를 체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렇게 중국의 기념일을 차트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나라 또는 세계 여러 나라의 기념일과 비슷한 부분도 굉장히 많았지만 그 내용은 중국의 특성이 고스란히 묻어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어쩌면 우리나라는 기념일에 대한 개념과 의미가 점점 희미해지는 경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모든 기념일을 성대하게 보내는 중국의 스케일을 조금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제 생일도 한번 눈여겨봐 주셨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한번 네? 지났죠? 3월 안 14일. 들리네요. 안 들리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차트로 보는 중국이었습니다.